오늘은 저작권법 챗봇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 벨루가도 그렇지만 챗봇 자체가 학습하기에 제일 편한 게 법령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법 쪽으로 일단 설정을 했고요. 기본 설정으로 일단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GPT-4 터보로 사실 기반의 정보 없음 안내, 정중, 길고 상세하게 이렇게 스타일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켰었던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었던 2차적 저작물 관련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벨루가의 기본적으로 법령에 가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법령이랑 시행규칙, 시행령, 그리고 판례 한 4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좀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기본 설정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GPT-4에다가 기본 프롬프트만 올렸는데 결과물이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나가수2에서 노래를 부르는 케이스는 저작권법 위반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학습시켰었던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 내용들을 잘 얘기를 해주면서 맨 마지막에 출처 표시를 해놨더니 몇 페이지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작권법 에서 만약 신고 안 하고 그랬으면 위반이다. 근데 이제 신고하고 그랬으면 성실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나가수2는 제가 주었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코리아가 탤런트는 제가 줬던 자료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에 따르면은 2차 저작물 분석에는 내용이 있지만 이 코리아가 탤런트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딱 명료하고 간단하게 잘 얘기를 해주는, 그러면서 공정사용이나 이렇게 다른 부분들에 해당하면 어떤 그 저작권에 대한 제한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내용들까지 잘 대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에 있는, 왼쪽은 자료에 있는 거였고요. 오른쪽은 자료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료 있는 거는 대답을 잘 해줬고 자료 없는 건 대답하지 않는 모습들, 레그의 특징에 부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또 학교 수업에서 수업용어로 문학작품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으면 저작권법 위반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저작권법 법령에 보면 저작권법이 그 저작권을 인정하지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학교 수업용으로 할 때는 그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이제 면제가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걸 저작권법하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기존 대중음악곡을 부르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야? 라고 하고 질문을 해봤을 때 이것도 저작권법 법령에 보면 내가 사적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얘는 제가 올렸었던 이 문서, 그러니까 저 논문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프롬프트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잘 나왔는데 어느 하나를 제가 아예 딱 노리고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음악 산업에서 라이선스 형태는 몇 가지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건 제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 벨루가한테 학습시켰었던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대중음악 산업에서는 이 라이선스를 4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챗봇에서 답변되는 데에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 공연권 라이선스, 기계적 라이선스 이렇게 물론 이런 라이선스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학습시켰었던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제가 학습을 시켰으니까 법률하고 좀 벗어낸 지식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눈대중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은 상현님이 저번 주에 주셨던 오토맷 학습 자료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짰었던 건데 그 오토맷으로 해가지고 요 롤하고 이런 거 주고 나서 제가 요 부분을 보니까 지식의 탐색 순서를 좀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하고 시행령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줬던 논문이랑 판례 이렇게 봐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식 탐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1, 2, 3, 4, 5 해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줬고요.
그리고 이거 탑K 제가 3로 놓고 템플처는 1로 놨었는데 나중에 이거 상현님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법령으로 뭔가 이렇게 뱉어내는 사실적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거 0으로 무조건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0으로 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몰랐어서 저는 이거 실험은 1로 놓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아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라이선스 형태에 대해서 이거 왼쪽은 기존의 기본 챗봇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 답변이었고 오른쪽은 고급 설정으로 놓고 했었을 때 답변이었는데 커버 라이센스랑 샘플링 라이센스는 제가 줬던 자료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동기화랑 공연권은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는 맞췄고 2개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료 야외 공연에서 저작권 협회 이거 약간 함정이었는데 저작권 협회에 허락 없이 공연을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야 라고 해서 허락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줬을 때 뭔가 약간 저작권법 위반 같은 느낌이 들게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도 안 걸리고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작권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공연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되는 거는 돈을 안 내도 되고 허락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해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 저작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에는 드라마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차적 저작물로 작성된 사례가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 저작권법 참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쭉 나오면서 약간 일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했었던 거는 제가 준 논문에 보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뱉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던졌었던 거라서 지금 말해준 경우가 이거 이어서 바로 한 질문인데 지금 말해준 경우가 적용된 실제 공명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비틀즈 사례 같은 것들을 갖고 오지만 제가 학습시켰었던 그 데이터에서는 아예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참조했던 문서에 제가 줬었던 그 내용이 아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2차적 저작물은 아까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었고 그 부분을 실제 공명으로 제가 줬었던 학습 데이터에서 갖고 오는지를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요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학습시켰었던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걸 2차적 저작물로 버블 시스터즈가 바꿔서 부른 적이 있고 유나가 부른 적이 있고 신화가 부른 적이 있고 요렇게 그 가수하고 라이선스 어떤 곡을 가지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문단에 걸쳐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참조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 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보면은 이게 2차적 저작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표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 편하라고 제가 여기다 캡처를 해놓은 거고 뒤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라도 좀 긁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사실은 던졌었던 게 이 실제 공명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공명을 제가 학습시켰었던 데이터에서는 긁어오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왼쪽에 있는 것도 제가 학습시켰었던 데이터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도 데이터에 있는 거라서 레리꼬, 붉은 노을 이렇게 막 되게 곳곳에 2차적 저작물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안 긁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클로드 3, 오퍼스로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설정은 다 동일하게 갔어요. 아까 상현님이 올려주셨던 그 오토맷 그 포맷으로 있었던 프롬프트 썼고요. 지식 탐색 순서도 그대로 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지식을 처음에는 법에서 확인하고 법에서 없으면은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시행규칙에서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은 논문에서 확인하고 논문에 없으면은 판례들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순서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전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것도 똑같이 던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해준 경우가 적용된 실제 공명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는 실제 곡들을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김광석이 근데 처음에는 얘기를 해주네 그러고 좀 놀랐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랑 버지의 나에게로의 초대는 완전 다른 곡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김현식 시야에 그것만이 내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노래들은 제가 학습
학습시켰었던 데이터에는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빅마마의 촛불하나 창밖의 여자 이것도 완전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되게 진실처럼 얘기를 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게 그 템퍼처를 제가 1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수랑 노래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더 던졌어요. 너가 가진 자료에 있는 건 없냐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 정동화에 나와 갔다면 이정의 그리움만 쌓이네 알리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요 오른쪽에 보면 줬던 자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콜로드 3의 영향을 그 위력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면 이 너가 가진 자료에 있는 거 없어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받아 놓고 나서 느꼈었던 거는 이게 챗봇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 유저 쿼리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또 답변의 퀄리티나 포맷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저작권법 챗봇 가지고 놀아봤었던 내용들은 좀 정리를 했고 사실 거의 제가 보니까 80%는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서만 좀 잘못 얘기해주거나 할루시네이션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건 아무 프롬프트도 없이 그냥 객관식 문제 좀 내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내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퀄리티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하면 일단 GPT 4.0하고 클로드 3를 비교를 하면 요즘 클로드 3에 대한 예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이유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클로드는 할루시네이션도 있다. GPT보다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더 있는 편인 것 같았다.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질문이 중요하다. 아까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검색하라고 요청을 할지 아니면 그런 조건 없이 물어볼지 내가 유저가 어떤 질문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설정의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특히 범용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좋은 경우에는 벨루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이 아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 설정으로만 놓고 써도 이게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 설정으로도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엔진이 점점 발전을 하고 또 챗봇 서비스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인간의 프롬프트보다도 로컬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시켜 놓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상황마다 유저들이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요청을 하는지 이게 그 중요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실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학습시켰습니다. 이거 학습시킨 게 뭐뭐 있었냐면 범용은 저작권법하고요. 저작권법 시행규칙하고 법 시행령 이거 3개를 학습시켰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요 4개만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DF 하나가 제가 올린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켰고요. 누리님 질문 방금 라이선스 질문과 같이 논문에 없는 내용을 알려진 경우에도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 현상은 좀 발견을 했어요. 출처를 알려주긴 하는데 그 출처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오른쪽 거 지금 이 화면의 오른쪽 걸 보면 우리 가족들 앞에서 기존 대중음악곡을 부르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야?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제가 줬었던 이 논문 자료에서는 없는 내용이에요. 절대 여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는 이 답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답변은 분명히 저작권법 에서 갖고 왔던가 아니면 시행령에서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이 출처를 다르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 PDF를 열어서 1페이지랑 5페이지를 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출처를 알려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정확한지는 또 유저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민님 저작권법 위반이야 라는 문장이 아니라 단어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저도 궁금한데. 약간 질문이 이미 시멘틱이 반영돼 있어서 네. 딱 그 의도가 딱 있는데 질문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키워드 그냥 검색 엔진 하는 것처럼 던졌을 때 똑같은 상황들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약간 챗봇을 실제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야 의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사용자들은 그쵸. 될 거거든요. 그쵸, 네, 그쵸. 지금 유형 뭘로 하셨냐에 따라서 자세히 질문해달라고 역질문할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어떤 유형으로 만드시는지 제가 몰라서. 아, 유형은 저 두 번째 유형으로 했습니다. 단답형 말고. 아, 대화형. 대화형, 네. 아, 네, 그거, 네. 이번부터 보니까 벨루가 세팅이 바뀌었더라고요. 업데이트가 하나 돼가지고, 챗봇을 만들 때 단답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형? 이렇게, 대화형. 네, 대화형. 그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은 뭘로 하셨어요? 검색 유형은. 검색 유형은 하이브리드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라이센스 아까 그 라이센스 질문이랑 똑같은 거. 네. 그러면 누리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출처. 똑같은 질문에 출처를 포함시켜 달라고 물어봐 주세요. 네. 이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출처를 넣어 달라고 하시면 아, 여기다가? 일단 보시죠. 일단 보시죠. 네. 지금 답변은 어떠세요? 지금 답변이 이 커버 라이선스랑 샘플링 라이선스는 그 논문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편곡 라이선스는 그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4개였는데 거기 그 논문 자체가 어떤 논문이냐면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 현장에서 쓰는 대중음악 라이선스는 4가지가 있고 그 4가지에 따라서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법 권리가 다르다 이런 게 골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해외도 그렇게 돼 있나요? 해외 저작권법도 그렇게 돼 있나요? 사실 그건 저작권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왜냐면 얘가 미국 저작권법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했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GPT가. 사실 라이선스의 형태는 네. 뭐 이렇게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네. 그런데 그냥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요 정도고 그거를 미국 쪽에서 사실은 온 아마 법리의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논문으로 본 지금 거라서.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위쪽에 그 출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있는 건가요, 저게? 이거요? 아, 다음 답변요. 아, 이거요? 예, 예. 제가 학습시켰던 논문에서 갖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네네.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산법 편곡 라이센스를 찍어가지고 지금 템피처랑 혹시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급 설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아, 지금 템피처 고급으로 되어 잠시만 있네요. 봐주시게요. 네. 예, 1.0이네요. 0으로 네. 좀 해봐 주시겠어요? 저장하시고, 네. 그 다음에 탑 K 좀 늘려주세요. 탑K요. 네. 한 5, 6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리프레시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네. 가지슈가 바뀌었네요. 그러네요. 사실은 주어진 정보가 많은데, 이제 탑 K를 커트를 해버려서 좀 덜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출처도 조금 바뀌었네요.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준 게 아니네요.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줬던 거 맞아요. 아, 예, 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나올 때 이 네. 답변이 학습시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학습한 걸로 사실은 답변했는지 프롬프트 할 때 내가 제공한 것만 사용해라는 게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유저 쿼리에서요? 아니면 프롬프트에서요? 프롬프트에서요. 프롬프트에서. 그러니까 유저 쿼리도 프롬프트고 시스템도 프롬프트인데 둘 중에 한 곳 아무데나 내가 물론 시스템에 있는 게 더 좋겠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의 정책적인 규칙이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제공한 거로만 답변하고 네 지식 반영하지 마라고 하면 답변이 또 완전히 바뀌어요. 기본 설정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본 설정은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쵸. 근데 예, 기본 설정은 제 기억이 맞으면 네. 사장님 그러면은 폰트에다가 네. 둘 다 산출할 수 있지만은 이게 내가 학습한 거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 학습된 거를 하는지 구분해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거 지시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구조 그렇게 짜시면은,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업데이트 네. 해가지고 다시 그쪽에다가 수정해가지고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프롬프팅을 하면 되게 민감해요. 생각보다 민감하고요. 물론 이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뭉개버리긴 하는데, 그 단어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정말로 되는 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하나씩 자꾸 쌓아가면서 프롬프팅을 해 나가고 한꺼번에 막 적어가지고 하면은요, 솔직히 본인도 어디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못해요. 네. 네. 사실 이번 법령 사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조금 범위를 계속 좁혀가지고 해갖고 겨우 찾은 거고 거의 웬만한 거는 다 제대로 대답해줬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이 밑도님 질문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네요. 단어만 던졌을 때. 그 단어가
이제 네. 이게 그 저작권법 위반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질문 그 앞에 있는 단어만 딱 던졌을 때 네. 지금 대화용으로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질문하라고 할 겁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검색하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제가 학습시켰었던 논문이 그 앞에서는 4가지 그 라이선스의 유형을 다루고 뒤쪽에서는 그래서 나는 가수다 2나 방송 프로그램들에서 그 각각의 4가지 라이선스 유형이 잘 그 저작권료 정산이나 이런 게 됐는지를 다루는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걸 출처 한번 긁어왔던 클릭해봐 것 같아요. 주시면 안 될까요? 출처. 네. 그쪽 페이지에 있죠? 있네요. 나는 가수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네, 갖고 온 것 네, 같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시스템 프롬프트랑 어디엔가 답변을 할 때 학습된 내용으로 할 건지 GPT가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할 건지를 명기를 해주면 답변할 때도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 발표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